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반도 통일 전략 중에서 지난 19일 날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시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지난주입니다. 푸틴이 본래 1박 2일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 전날 저녁에 오후에 안 오고 당일날 19일 새벽 지금 발표를 보면 2시 46분인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언론에서는 좀 과장되게 포장을 해 가지고 발표한 데도 있고 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데도 있고 또 어떻게는 좀 왜곡되게 한 그런 이제 발표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보는 이 북러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구한말에 정말 그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그런 가물가물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잠시 그 지금 구한말 시대의 배경을 잠깐 이제 들여다보면은 1885년에 영국의 동양 함대가 나가사키에 주둔하고 있다가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1885년입니다. 2년 동안 점령하고 있었는데 왜 거문도를 점령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영국이 패권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5대양 6대주의 식민지가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인데 러시아의 남하를 계속 저지하면서 극동까지 왔습니다.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계속 중앙아시아부터 남아시아로 해가지고 쭉 따라와가지고 아프간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일본, 한국까지 이제 조선까지 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 패권국이기는 해도 실제로 남자들은 전부 군대를 다 가가지고 식민지에 다 파견을 해서 식민 통치를 하는데 더 이상 여력이 안 돼가지고 조선이나 일본이나 이거를 점령할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는 막아야 되겠고 패권은 유지해야 되겠고 하니까 조선에다가 육군국을 만들고 일본에다가 해군국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남하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겠다 하는 게 패권국 영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거문도를 점령해가지고 이제 조정에다가 계속 파발을 띄우는데 조선에서는 거문도가 어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거문도가 뭐 어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정도로 그것도 이제 국방을 담당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무지했으니까 영국의 동양함대 사령관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다가 영국이 자진 철수를 했는데 왜 철수를 했는가 하면은 아프간에서 러시아가 철수를 하니까 이제 조선에서 영국이 더 있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철수를 하는 거지 한국하고의 어떤 조선하고의 어떤 뭐 외교적인 밀약이나 서로 이제 협의가 있어도 철수한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문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국은 철수하고 국제 정세의 경랑 속으로 조선은 말려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청일 전쟁, 그게 1894년에서 95년 동안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쟁 한 대가 한반도입니다. 조선 땅 위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본 겁니다. 그 뒤에 1895년에 민비가 시해되고 일본에 말하자면 깡패들이 와가지고 민비를 척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6년에 아관 파천,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주권 국가로서의 수치스러운 그런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을 했습니다. 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1년을 넘어서 그 러시아 공간에 피해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국하고 일본이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 이어서 바로 일어납니다.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나는데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이른바 극동에서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세계적인 말하자면 패권은 아니지만 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그러한 이제 말하자면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05년에 카스라 테프트 협약 이거 잘 아시죠?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조선은 일본이 점령하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서로 양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을사보조약을 맺습니다. 한국의 조선의 말하자면 외교권 이거는 일본이 가져가고 조선의 내각 구성조차도 일본이 관여를 해서 이제 명실공히 1905년부터 일본이 조선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제 정세가 그때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패권국 미국하고 우리는 군사 동맹을 오랫동안 맺어왔습니다. 1953년 이후에 계속 군사 동맹을 맺어왔고요. 그 다음에 GDP 규모로 우리가 세계 지금 10위권에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북한을 왔다 갔는데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GDP 규모로 경쟁을 하면은 우리가 10위 하면은 러시아가 11위고 러시아가 10위 하면은 우리가 11위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GDP 경쟁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거는 석유값이 원유값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앞서고 원유값이 떨어지면 우리가 앞서고 그런 이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첨단 군사 무기들을 우리가 만들고 수출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눈치 볼 거 없이 과감하게 국가 이익이 뭔지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쭈삣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간 좀 쭈삣거리는 듯한 그런 이제 저거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사이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제 논의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상에 잘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공동 성명에서 이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보통 국가 간의 관계가 동반자 관계, 제일 낮은 단계의 동반자 관계, friendship relation이라고 요 동반자 관계. 그 다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리하고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높은 단계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말하자면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략적 안정, 전략 전술 협동 강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을 러시아는 핵 보유국으로 이제 그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방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을 시에는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 형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일방이 무력 침공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북한이 결국은 뭐 침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침략하거나 안 그러면 중국이 침략하거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뭐 일본이 침략할 일도 없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지체 없이 이제 말하자면 개입을 한다는 건데, 요건 역으로 생각하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받으면 북한이 지체 없이 군사적 수단으로 기타 원조 수단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참 죽을 쓰고 헤매니까 야 좀 도와줘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거는 또 어떤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는 이번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주된 이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지난번 가을에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서 체결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굳이 이번에 왜 왔는가? 물론 답방 형식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 그러면은 지상전에서의 병력 투입이 굉장히 필요한데 러시아는 지금 자국군 다 집어넣고 이번에 통계를 보면은 2년 반 동안에 4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더 집어넣을 이제 병력도 사실 이제 달리고 그 다음에 용병까지 뭐 체천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난번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용병같이 이런 것들 다 집어넣었는데도 지금은 이제 지상 병력이 크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북한에다가 지상군 병력을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러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는가 하면은 북한군 1명당 월 800불씩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첩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볼 때 약 한 많게는 20만, 안 그러면 한 10만 명 정도 푸틴이 김정은이한테 요청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조, 9조, 10조 이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얘기들이고요. 보면 뭐 식량, 에너지, IT 안전, 공급망 등 전략적 분야 협력 이거는 지난 작년 가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제 반복한 건데 별 중복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우주 및 이제 군사 정보 여기는 ICBM은 이제 인공위성이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으면은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할 수가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좀 달라. 그 다음에 핵 잠수함 전략 무기로서 가장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무기인데 이거를 이제 군사적으로 좀 이제 지원해 달라. 이거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현재 탈북민들이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비교적 탈북을 하면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잡히면 무조건 이제 북송을 했는데 앞으로는 러시아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조항을 이번 협정에서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외교부에서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규탄한다 하는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에 이어서 군사 협력 조약 체결 대응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면은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협력을 크게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살상무기까지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현재 수출 통제를 러시아에는 1150여 개의 이 품목에서 240여 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기 운송 유류 환적 러시아 북한 측에 여기에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한 러시아의 북한 측에 선박 4척 기관 5곳 개인 8명 이거를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크게 동참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무기, 장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저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본이 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말하자면 지도자급 국가로 뛰어오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현재 경제적으로 10위권 국가인데 러시아나 우리나 지금 경제적 규모로 보면은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과거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던 러일 전쟁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직접적인 전투를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고 가능하면 병력까지 파견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걸로 러시아가 패배하는 걸로 하면은 간접적으로 과거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북한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모욕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우리가 하면 하고 말만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지가 뭔데 뭐 대한민국이 뭐 무기를 공급하네 마네 하는 소리를 왜 합니까? 이거는 자기가 북한에 가는 게 대한민국한테는 캥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지는 크고 우리는 작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이게. 기분도 나쁘고, 같은 독립국가로서 자주권을 가진 주권국가로서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푸틴을 그냥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는 이걸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야, 너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하나 하고 우리도 이 대받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너 인마 북한 가서 잘해.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 러시아 간에 이번에 이제 군사적으로 방금 여기 글씨 써 있는 대로 무기 기술 전수, 여기는 우주 정찰위성 ICBM,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원자력 재진입이라는 것은 궤도 재진입입니다. 이게 ICBM을 쏘게 되면 대기권을 밖으로 날아갑니다.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지구를 돌다가 다시 어떤 목표 지점의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재진입하는 기술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진입을 할 때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다 타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튕겨져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재진입 기술이 아주 어려운데, 저게 아직 북한은 ICBM을 쏘기는 여러 번 쐈는데 재진입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첩보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재진입 기술, 그 다음에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저거는 MIRV라 해가지고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재진입하는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이거는 이제 유도탄이 ICBM이 한 발이 날아가서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난 뒤에 표적을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거기서 각각 자탄이 나와가지고 찾아가는 그러한 MIRV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핵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서로 주고받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말은 허풍은 쳐도 대한민국을 의식해서 이런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이런 기술들을 북한에 선뜻 내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핵 제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했는데 이걸 많이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배경에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린 지가 2년 6개월이 넘었는데 북한이 유일하게 포탄과 미사일, 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한테 이제 군사기술하고 식량이나 뭐 이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참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 서로 참 그 위험한 거래를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한말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이 그런 흔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우리 지구촌에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으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개발한 신무기 다 집어넣고 가능 필요하다면 병력까지 가가지고 이거는 전세를 확 뒤집어서 우크라이나에 그냥 이겨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직접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뭐 교전은 아니면서 과거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던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는 지금 병력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무기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그 인적 교류 내용을 보면은 2006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1차 핵실험을 하고 2006년에 유엔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 세계에 파견해 놓은 노동자들 이걸 철수를 결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많이 파견해 놨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위장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는 노동자들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노동자 숫자를 유학생 숫자로 딱 둔갑을 시켜가지고 노동자들 다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상 병력이 기묘하게 필요하고요. 그 지상 병력을 이제 용병이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의 끌어쓴 병력이든 이제는 쓸 만큼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지금 병력을 1명당 월 800불씩 주고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런 제의를 이번에 한 걸로 그 첩보가 나온 걸로 보면은 아마 북한에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유혹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북한은 또 이런 거 말고는 돈벌이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보내면 한 20만 명, 안 그러면 한 10만 명 정도 보내지 않겠는가. 이런 10만 명이면요, 월 8억 불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보낼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한군이 가면은 러시아군으로 위장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가서 현재 전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북한은 또 나름대로 대남 도발을 아마 계획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북한의 대남 전면전 도발은 없습니다. 왜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제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면전을 벌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은 전투 근무 지원, 그러니까 특히 식량, 무기, 탄약, 장비, 그 다음에 유류,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가지는 않지만 전쟁을 걸어온다면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데, 그 이튿날 뭘 했는가 하면은 전국적으로 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왜 소 전수조사를 했느냐? 전쟁이라면은 탄약하고 물자를 옮길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그 우마차를 이제 이 전선에 갖다가 이 탄약이든 무기든 장비든 식량이든 나르겠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투를 합니까? 전면전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 병력 120만이라 하는데 실제로 120만이 다 되는 건지도 그것도 좀 의심스럽지만, 절반 이상이 허약에 걸려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전부 다 입원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없습니다. 전면전은 없습니다. 전면전. 그리고 이번에 작년 8, 9월부터 실제로는 시작은 5월부터 했습니다만, 러시아에 컨테이너를 다 보낸 게 지금 11,000개 보냈습니다. 11,000개. 그러니까 아마 저게 지난 말에 11,000개니까 지금 아마 더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기 탄약을 실어 보냈는데, 지금 아마 북한의 대남 전면전을 위한 무기 탄약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북한 전투병을 파병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 특수부대 엘리트 병력을 뽑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남아있는 병력은 전투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면전은 불가능하고, 대남 도발,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무장 공비를 전후방으로 침투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위기 시에 러시아가 자동 개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났는데, 적어도 지금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가 북한에 자동 개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북한에 와가지고 병력 요구를 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표된 말하자면 군사협정 내용은 내용이고, 실제로 이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그만큼 발표 내용대로 위협이 되는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협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북한이 이제 대남 도발을 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드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재 지금 풍선을 6차 지금 보낸 걸로 지금 신문에 봤는데, 그런 드론이 아니라 풍선도 왜 풍선을 보내느냐? 북한이 이 대남 도발을 해서 그 도발로 일어난 긴장, 그 긴장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방장관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좋다. 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하면은 극강최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끝은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을 하겠다는 거고, 강은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고, 최는 최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말하자면 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북한에 조목조목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발은 해야 되겠고, 또 섣불리 도발했다가 제대로 얻어맞으면 이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고 하니까 그 틈새를 노려서 풍선에도 선전 문구나 혹은 무슨 다른 독극물이나 이른바 NBC 이 생물학, 그 다음에 화학
뭐 이제 전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넣지 않고 그저 오물만 넣어가지고 보내는 걸로. 만약에 쟤들이 오물을 넣어서 보내는데 우리가 저 포탄을 때린다든지 다른 어떤 수단으로 저걸 공격한다 그러면 이게 형평이 맞지 않고 우리는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노려서 꾀를 내 가지고 이제 풍선으로 이제 말하자면 공세를 취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자기들은 이제 말하자면 긴장은 긴장대로 조성하고 자기들은 얻어맞지는 않고. 근데 만약 적어도 오래되면은 우리가 또 대북 이제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정부 차원에서 지금은 탈북자들이 개인이 알아서 이제 전단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대북 전단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보내게 되면은 저거는 북한 입장에서 데려주고 말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저 공후풍선 공세도 전단 보내는 것도 아마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NLL이나 DMZ 상에서 국제적인 도발을 하는 건데, 적어도 사실은 도발을 했다 그러면 몰래 할 수는 없습니다. 도발해놓고 뭐 시침이 떼고 우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저거는 도발을 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끝까지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군대 말로 요절을 낼 판이니까 적어도 사실 굉장히 북한 애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힘든 거고요. 김정남 테러같이 암살같이 어떤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해외에서의 한국 요인에 대한 어떤 그런 테러 같은 거를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어떤 그렇게 할 리 없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말하자면 북한 대남 도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푸틴, 김정은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참수작전에 대해서, 이게 참수작전이 결국 이 한반도 통일 전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참수작전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번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